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주식을 비교해 보면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의 부동산입니다. 대형주라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으로 따지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형주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주들은 투자 가치도 높고요. 또 대기 수요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입니다. 반대로 지방의 부동산을 생각을 해본다면 중소형주, 스몰캡 정도로 들어볼 수가 있겠죠.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투자 가치가 낮은 게 절대 아닙니다. 발굴만 잘 한다면 깜짝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한쪽에 쏠리는 것보단 다양한 투자를 하시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방의 부동산까지 모두 탐색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출발합니다. 일부 함께할 분 모셔보겠습니다. 항상 디테일한 분석 도와주시는 디테일한 남자가 고고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본부장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가 24시간 열려 있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02-2077-6358번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평소 부동산 투자 고민 중이시거나 또 오늘 방송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저희 쪽으로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고 본부장님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본부장님, 지난 시간에 금리와 부동산에 관련돼서 말씀 나눠주셨는데 금리하면은 통화량이 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해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과 경제의 관념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든가 또는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사실상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중에 풀리고 있는 화폐의 그런 가치가 하락되고 있는 부분들, 통화량의 그런 증가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들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통화량이라는 것은 이제 한 나라 경제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제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그런 존재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얼마나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지 유용 자금들이 얼마나 유동되고 있는지를 보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통화량이 증가가 된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과 그리고 물가가 당연히 인상될 수 있는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은 통화량의 증가와 함께 비례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장률 그 물가 자체가 지금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조금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원화 가치의 그런 상승이라든가 또는 물가 인상은 계속해서 또 이루어질 것으로 좀 충분히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광의 통화량이라고 하는 M2가 전년 대비해서 6.6%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내수 경기도 안 좋고 좀 내가 보기에는 작년보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들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통화량의 증가율은 부동산 시장의 가장 위축기, 하향기라고 생각을 했었던 2010년도, 2013년도에는 통화량의 증가율은 1.8%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지난 5년 동안 가장 부동산 시기가 활성화됐었던 시기죠. 2014년부터 18년까지는 현재 평균으로 3.4%의 통화량의 증가율을 추세를 기록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됐었을까?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약 47조 원이 넘는 통화량이 유통이 되면서 사실상 지금 그 통화량의 그런 유동성에 있어서는 3.3%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과거에 비해서 이제 평균치를 웃돌 정도로 호황기에 부동산 시장의 호황기에 기록되는 그런 통화량의 증가량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유동성 자금들 더욱더 많이 풀리겠죠. 토지 보송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통화는 더욱더 늘어나고요. 금리 인하라든가 또는 최저임금의 증가로 인해서 통화량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규제에 따른 매물 감소라든가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율들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상승 압박을 계속 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통화량의 증가는 그런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박대근 본부장께 다양한 지역에 투자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으로 먼저 떠나볼지 화면으로 가보시죠.
지역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입니다. KTX와 SRT가 지나가는 오송역 도보 1분 이내에서 원룸 오피스텔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세입니다. 매매 금액 1억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실투자금 소개해드릴게요. 대출 가능 금액 7천만 원 예상할 때 1,500에서 2,500만 원 정도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너무나 예상을 못했던 지역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원룸 오피스텔 한번 같이 발굴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바로 역세권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규제를 좀 피할 수 있는 비규제 지역이기도 하면서요. 이 통화량의 증가, 유용할 수 있는 화폐 가치가 낮아지면서 이제 그 화폐를 물질적인 것에 실물에 투자하신다면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금리의 인하의 기대 수익률을 좀 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권에서도 이제 세종신도시가 사실상 가장 강세를 보여주면서 주변의 집가도 같이 함께 움직이는 경향들을 보여줬는데 사실상 지금 세종신도시에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세종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그 주변으로 계속해서 그 개발의 여파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 교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송역을 저는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오송역 같은 경우에는 KTX와 SRT를 이용해서 서울권까지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중에서도 KTX도 호남선과 경부선,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오송역을 통해서 어떤 것이든 이곳으로 정차할 수 있는 교통편의 그런 확충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충북선도 같이 함께 들어가고 있고요. 사면이 지금 현재 도시개발 계획으로 지금 계속 구성이 되고 있는 약간의 신도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송 일산당 같은 경우에는 약 140만 평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책사업으로서 정부에서도 계속 산업단지 이런 생명공학 산업의 이런 중심지로서 충북에 오송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모습들인데 지금 현재 이산단이라든가 또는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3산업단지가 이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300만 평 정도가 도시개발구역으로 같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지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오피스텔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수익률 또한 굉장히 어떻게 보시면은 전세 투자할 수 있는 갭 투자 비용으로 월세를 수익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송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 주변으로는 대학가 5개 이상의 대학가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생들이라든가 연구단지 임직원들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는 카이스트까지도 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바이오 산업의 핵심 중추 역할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송역의 연구와 그리고 국책과 그리고 그런 사업들, 기업체가 같이 함께 연계될 수 있는 시너지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까지의 접근성 30분대 그리고 세종특별도심구역, 세종특별시까지도 BRT를 이용하신다면 20분대인데 앞으로는 세종신도시에서 오송역까지 중전철을 개설을 해서 이제 전철로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충분히 나타나 보고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오송에서 서울까지도 KTX 이런 그 기차가 아닌 전철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복선 전철화 노선도 지금 2023년까지 목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간선도로 중에서는 이제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맞물리는 지역이기도 하면서 세종간 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가 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라든가 또는 교통편, 철도 중심의 교통편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송 생명과학단지 일산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90여 개 정도의 기업체가 들어가 있으면서 만여 명의 그런 직장인들과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곳에 산다는 잘 구성되어 있지만 주거의 환경들은 굉장히 공급 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 개발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주택의 공급이 좀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국내 최초로 이제 기업과 대학과 국책기관들 같이 함께 연계를 해서 바이오 산업의 핵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일산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오 폴리스 지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산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특징 중에 하나는 오피스텔이 지금 인허가가 나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주거 형태로는 이제 12,000여 세대 정도의 아파트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의 주거의 신도시의 구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가족 중심은 2산단, 그리고 이제 1인 가구라든가 2인 가구들의 직장인들은 1산단이라든가 그 주변의 오피스텔 역세권으로 수요가 충분히 몰릴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산단 같은 경우는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국책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 무려 300만 평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 지역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함께 개발되고 있는 사업들 2023년까지도 지금 목표를 삼으면서 지금 구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도 같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1산단 위쪽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3대 클러스터로 이제 바이오 산업의 클러스터로 진입이 이곳 오송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세계적인 그런 기업체라든가 이런 컨벤션의 전시 활동들도 같이 함께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송 컨벤션 센터 건립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약 30만 평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서 뭐 쇼핑몰이라든가 호텔, 그리고 전시 시장들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통 호재 너무나도 많아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충북선의 그런 강호축이 이제 구축이 되면서 고속철도망이 강원도와 그리고 호남을 연결하는 그 중심점이 바로 지금 오송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철, 복선화 전철입니다. 서울 1호선, 뭐 영등포라든가 서울역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송까지 다이렉트로 올 수 있는 복선 전철화 구성이 확정이 되어 있고 공사를 이제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고요. 대전 간의 오송의 BRT가 신도시에서는 굉장히 활충이 잘 되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BRT뿐만이 아니라 전철까지도 세종시가 연결이 될 것이다, 이런 계획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 세종간고속도로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송에서 차량을 이용해도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일단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풀옵션으로 모든 것들이 잘 구성되어 있겠죠. 직장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모습들, 그리고 상가 주택의 결합인 주상 복합으로서 이제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을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적인 부분 공실 걱정하시는데 자리를 잡기까지 2년 동안의 수익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관리에도 굉장히 용이한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매매는 지금 기준가로에서 1억부터 1억 3천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 보증금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전세보다는 월세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월 40에서 65만 원 정도 월 수익이 발생됩니다. 대출 금액을 제외하시고 실제 투자 금액 1,500에서 2,500만 원 정도인데 중요한 점은요, 갭 투자 비용으로 월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시거나 앞으로 이제 투자를 조금 내가 수익형으로서 뭔가 받아보셔야 되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부동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화면 위로 가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5호선 영등포시장역 도보 4분 이내에서 분리형 원룸 오피스텔 발굴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세입니다. 매매금액 2억 2,300에서 2억 4,3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금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전세 시엔 1,800에서 2,8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월세 시에 대출 1억 5천만 원 예상할 때 실투자금 7,300에서 8,300만 원까지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등포 하면 요즘 부동산계 아이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핫하고도 거래도 많이 되고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요. 본부장님, 여기서는 어떤 것 저희가 찾아볼까요? 자, 서울 지역에서 가장 투자할 수 있는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서울 2030 플랜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죠. 뭐 강남 지역이라든가 서울 도심 지역,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지역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개발의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더 개발이 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나오는 곳이 바로 영등포 여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은요, 여의도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역세권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길이 아크로스퀘어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크로스퀘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스트리트형 상가들이 너무나도 잘 광장형 식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권들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다. 단지형 오피스텔로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의도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에 대형 업무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부터 시작을 해서 같은 마스터 플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용산의 국제업무지구까지 같이 함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이제 동로 중심지까지도 이제 대중교통편 1호선부터 시작을 해서 2호선이라든가 모든 노선들이 다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 상암 DMC와 그리고 공덕 합정의 업무지구까지도 같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9호선을 이용하신다면 마곡 산업단지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 주변 지역들의 이제 수요층들은 그곳을 위해서 거주를 한다면 영등포,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나 영등포에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파생될 수 있는 업무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수요층들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교통시설들의 확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재물포길 지하 사업 신월 IC부터 진행되는 구간이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김포라든가 인천까지 넘어가시는데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시켜줄 수 있는 교통 호재가 될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 사업 중에도 이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1년을 목표로 해서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지금 계속 단계적으로 추진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개발 지역들 사실상 이제 뉴타운 지역이 딱 정해져 있었으면 직권 해제되는 지역들이 또 있겠죠. 해제되는 지역들을 좀 중심으로 투자하신다면 그 주변의 인프라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본 부동산의 해당지가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다양한 개발 구역들 외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들에 투자를 하신다면 같은 지가 상승을 볼 수 있는 가능성들 사실상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시기에는 너무나도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통편 중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신안산선 이제 노선도가 나오고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남권의 교통의 중심지가 더욱더 좋아지는 곳이 영등포, 여의도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GTX까지 들어서기 때문에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라든가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교통의 서남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이제 마스터 플랜이 나와 있는 모습들 그 중에서도 이제 파크원 같은 경우에는 72층과 56층에 두 개의 업무 시설이 들어가는 트윈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3빌딩의 약 4.5배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전국에서 가장 큰 현대백화점이 또 들어가죠. 그래서 쇼핑이라든가 호텔의 숙박이라든가 업무 시설까지 국제 업무를 보기 위한 그런 글로벌한 도심으로서의 역할들이 앞으로 여의도가 더욱더 강세를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MBC 부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고층 복합 건물로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곳은요 이제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이곳에 오피스텔의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그리고 투룸이라든가 원룸보다는 이제 1.5룸이 희소하기 때문에 1.5룸의 그런 실거주의 목적들 가지고 있는 투자의 유리에 굉장히 하다는 점 특징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아파트형 고급 오피스텔이라는 점 그리고 내부가 모두 시스템화되어 있는 빌트인 되어 있는 모습들 가전제품까지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교통망이라든가 주변에 대형 마트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살기 좋고 투자 가치가 있는 영등포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 2억 2,300만 원부터 2억 4,300만 원까지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 주변에 앞으로 올 하반기 겨울부터 내년 초까지 예정되어 있는 금액들이 2, 3천이 더 올라갈 것으로 분양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이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세 시에는 2억 1,500부터 2억 2천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세 시에도 이제 실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증금 1,000만 원에서 한 70에서 80 정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 금액대가 이제 투자 금액 전세 시에는 1억 1,8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2,800만 원 정도 층수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월세 시에도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7천만 원대부터 8천만 원대까지 투자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박대근 본부장의 방송 끝나고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주제는 올 하반기 돈 버는 부동산 투자 전략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선착순 10분만 신논현역 3번 출구 가평타운에서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를 꼭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대근 본부장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